지난주 화요일 발표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 결과는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전년 대비 2%대로 떨어질 것을 기대했으나 헤드라인으로 3.1%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모두 월가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수치만 높은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에 즉각 반영되어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주가지수 모두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단숨에 4.3%를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에 장단기 금리 역전 지표를 개발한 원조인 캠벨 하비 교수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CPI 지표가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 조속히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공략톡의 주제는 연준 CPI에 속지 마라. 파월 실수하면 경제 박살. 원조 교수의 돌직구 발언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CPI 광범위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진짜 주범, 그리고 조기 금리 인하로 전환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글래톡의 오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주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 결과를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기준으로 전년 대비 3.1%, 전월 대비 0.3% 상승하여 시장의 기대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3.9%, 전월 대비 0.4% 상승하여 월가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월 CPI는 전년 대비 헤드라인이 3.4%에서 3.1%로 내려온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대보다 강하게 나옴으로써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상의 1월 CPI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헤드라인과 근원은 앞에서와 같이 각각 3.1%, 3.9% 상승했고요. 이 중에서 상품은 전월과 전년 대비 마이너스 0.3% 하락했으나 서비스 물가는 전월 대비 0.7%, 전년 대비 5.4% 각각 올라 광범위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즉,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높아 수치상으로 두더지처럼 끈질기게 기어다니는 듯 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거비가 전월 대비 0.6%, 전년 대비 6% 상승했는데요. 이를 다시 나누어 보면 전월 대비 임대료가 0.4%, 등가 임대료, 즉 OER이 0.6% 각각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OER은 자가 소유자가 임대를 놓았을 때 간주되는 월세를 말합니다. 여기 노동통계국의 보도 자료를 보면 전체 CPI 상승분의 3분의 2가 주거비 상승에 기인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노란색 막대가 CPI에 대한 주거비의 기여도를 나타내는데요. CPI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가중치가 40%가 넘기 때문에 주거비가 내려오지 않는 한 물가를 쉽게 잡을 수 없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 LAHB의 자료를 보면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은 만성적인 주거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1월 헤드라인 CPI가 3.1% 상승한 반면 주거비는 이곳에 2배나 넘는 6% 상승하여 주거비가 두더지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CPI는 서비스 물가에서 주거비를 빼고 관리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이 중시하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에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0.85%로 청색 막대의 근원 물가 0.4%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6개월 이동 평균으로 보면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상품 물가나 근원 물가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시장이 견고하여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궁극적으로 주거비와
임금 상승률이 하락해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 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상승세로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과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PI가 각각 0.3%, 0.5% 상승했는데요. 이것은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헤드라인 PPI는 작년 8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와 같이 1월 CPI에 이어 PPI 인플레이션이 상승세를 보이자 시카고 선물 시장의 페드 워치에 즉각 반영되었습니다. CPI 발표 전에 5월 피봇 개시 확률이 53%, 금년 중 5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했는데요. PPI 지표 발표 후 피봇 개시가 6월 70%로 이동했고요. 금리 인하 횟수도 3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뒤로 밀리기는 했으나 어떠한 경우이든 금년 중에 피벗 개시와 금리 인하는 단행되어 긴축 통화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지표를 개발한 캠벨 하비 교수가 마켓 워치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경기 침체 예측 지표의 원조로 유명한 하비 교수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어 라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수치에 잘못 끌려다니고 있다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캠벨 하비 교수가 누구입니까? 저의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하비 교수는 장단기 금리 역전과 경기 침체 예측 지표를 개발한 원조 교수이잖아요. 이 지표는 과거에 있었던 경기 침체를 정확히 예측하여 8타수 8안타, 적중률이 100%입니다.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10년물과 3월물 국채 금리가 473일 역전되어 있는데요. 역전폭이 현재 마이너스 119bp입니다. 과거 1965년 이래 역전폭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역전 기간도 최장기입니다. 하비 교수는 자신이 개발한 이 지표가 자기 실현적 예측력을 가진다면서 앞으로 연준이 조속히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풀리면서 경기 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하비 교수가 1월 CPI 결과가 발표된 직후 마켓 워치와 같은 인터뷰의 핵심 내용인데요. 하비 교수는 연준의 정책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찔끔찔끔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하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즉 CPI는 물가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며 정부가 수집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1년 이상의 시차를 가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2% 범위 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연준의 통화 정책이 CPI에 의존하고 있으면 경기 침체에 진입하고 미국 경제는 궤도를 이탈할 것이다. 따라서 연준은 나중이 아니라 조속히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즉, 하비 교수는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 목표에 집착하고 있을 때가 아니며 경기 침체에 빠지기 전에 조기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이 실수하면 경제가 박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가계, 기업, 정부 어느 경제 주체를 막론하고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높은 조달 금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비 교수는 1월 CPI 인플레이션의 3분의 2가 주거비에 기인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CPI에서 주거비가 6% 상승했다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진한 빨간색 선은 진로 임대료 지수의 변화율, 그리고 옅은색 선은 CPI 주거 인플레이션을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2022년 초에 정점을 찍고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CPI 주거비는 작년 2분기에 정점에 달했다가 완만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상승률이 역전되어 있고요. CPI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진로 임대료 지수를 훨씬 높게 추월하고 있습니다. CPI 주거비는 후행 지표이고 1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전미부동산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업계는 CPI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6%라는 발표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CPI 데이터에 커다란 온도차가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매월 발표되는 CPI와 같은 과거의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시장의 물가 상승 심리가 깔려 있는 한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뉴욕 연방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1년 후와 3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3%와 2.4%로 낮아지고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미시간 대학이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 후와 5년 후 모두 2%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에서 CPI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입니다. 여기 시카고 연원의 오스턴 골스리 총재는 PCE는 시대에 맞는 물가 지수 측정 방법이므로 CPI는 좀 높아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예측 자료에 따르면 1월 중 PCE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헤드라인 2.4%, 근원으로는 2.8%로 둘 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 말일에 발표되는 PCE 지표가 하향 안정세로 나오면 조만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월 CPI가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고 서비스 가격이 끈적끈적하게 전방위적으로 상승하여 예상에 충격을 주었다. 특히 주거비가 주범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PPI마저 상승하여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6월로 지연시켰다. 둘째로 이에 대해 장단기 금리 지표를 개발한 원조 교수는 연준의 통화 정책을 비판하는 돌직구를 날렸다. 즉 CPI 지표가 물가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인플레이션 지표에 의한 의존적 정책 결정은 위험하며 연준의 정책적 실수로 경기 침체와 궤도 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따라서 하비 교수의 정책적 조언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 목표에서 금리 인하로 방향성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통화 정책의 제약적 수준에서 물가가 2% 범위 내에 들어와 있으므로 조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투자자 관점에서 이번 주에 나오는 1월 FOMC 의사록, 2월 말일에 발표되는 PCE 지표 결과에 따라 향후 연준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투자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포커스 네트워크는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방송 대본을 업로드해 드리고 있으니 텍스트와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